오늘부터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부터는 분계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분계가 있었는데 요즘에 시험 문제에서는 분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오늘 하시는 거 잘 따라하시고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제가 그냥 뭡니까 메인 매출 전표 여기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번호는 2002번으로 해놓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셔서 요 신고서를 열어볼 겁니다. 신고서 열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 먼저 들어가실 때는 제가 이렇게 4월 엔터, 6월 엔터, 끝자리는 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일과 말일은 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야. 앞에 월수만 치면 돼요. 이해가셨죠? 네. 자, 이래놓고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까지. 여기는 4월부터 6월까지예요. 화면, 요 화면이. 이해가십니까? 네. 요 화면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만 나와 있는 거 예정 누락분 나온 거 있죠? 네. 여기 그래 누렁색이야. 누락분이라. 이해가십니까? 네.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7번, 13번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매출의 예정 누락분, 매입의 예정 누락분.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누락분 밑에. 내가 지금 마우스 돌리는 거 보이십니까? 네. 없죠? 그렇죠? 네. 이건 여기는 확정 거야.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는 누락분은 여기는 똑같은 거잖아. 신용카드, 신용 똑같잖아. 1번. 그렇지? 여기 없는, 번호 없는 건 예정 거. 번호 있는 건 확정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 몇 월부터 몇 월 거예요? 여기가 4월부터 6월이기 때문에 예정 누락분은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이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몇 월부터 몇 월 여기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 내가 바꿀게요. 1월 엔터, 3월 엔터. 이렇게 치니까 여기는 1월부터 3월이죠? 네. 여기 예정 누락분은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지금 예정 기간이잖아. 1월부터 3월까지가 예정인데 예정 누락분을 쓸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가 10월 엔터, 12월 엔터 치게 되면 여기는 이익이 확정이죠? 여기 이익이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정. 이건 7월부터 9월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확정 기간에만 나와요. 이 가산세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요 날짜는 제가 여러분들 먼저 여기 들어와서 봤을 때 이 날짜를 모르시면 안 된다. 부가가치세는요. 이걸 모르시고 나서는 말이 안 된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일기예정, 일기확정. 요게 1과세기간이야. 요 과세기간은 6개월을 타는 거예요. 그 6개월을 다시 3개월로 나눠서 예정, 일기예정, 일기확정. 이 과세기간이 6개월인데 이걸 다시 또 3개월 나눠서 2기예정, 2기확정.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간을. 기간을 모르시면 힘들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요거부터 알고 계시고요, 먼저. 자,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부가세 개념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부가세 기본 개념입니다. 부가세의 부가세 특징 여기 나와 있죠. 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 발생하는 부가세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국세, 간접세, 보통세, 종가세이며 비례세이고 그 다음에 신고
납세 제도를 의하여 납세 의무를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가세는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최종 소비자는 담세자라고 합니다. 소비자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국세, 간접세, 보통세, 종가세, 그 다음에 비례세라고 또 얘기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것이 여러분들 최종 소비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부가세 특징입니다. 10개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국세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부가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갔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이거 한번 쳐볼까요? 부가가치세, 지방세는 몇 프로로 배정되어 있나 한번 쳐다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지방소득세가 얼마 나가요? 소득세에서 여기 부가가치세 안 나와요? 25.3% 몇 년까지? 올해도 맞아요? 2026년께 그렇게 나왔어요? 챗 GPT한테 물어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여기 써있어요. 25.3%. 이해갔습니까? 근데 올해가 또 바뀔 수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25.3% 이상 안 나왔어요? 더 이상? 네. 원래 이게 8%, 7%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돈이 더 많아. 국가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뭐 그러면 요거 25.3%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네.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국세, 나라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는 것은 국가가 걷어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간접세다. 납세 의무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 요거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를 얘기한다. 따로 때려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부가가치세를 직접세로 만들 수 있어요. 직접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우깡을 먹는다고자 마트에 가서 새우깡 어떻게 할 거예요? 새우깡 먹으러 가려면 마트 사장한테 어떻게 할 거야? 2,000원, 만약 2,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000원이다. 2,000원 내고 먹죠? 그래요. 나는 직접적으로 먹으려면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만약에 2,000원에 부가세가 2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보자. 그럼 200원, 1,800원은 가작값이고 부가세가 200원이라 보자. 이해하십니까? 나는 직접적으로 부가세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마트 사장한테 1,800만 원 내.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요. 그 새우깡을 맡기고 있어. 사장한테. 그러고 나서 200원을 얼른 가서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갖고 와서 마트 사장한테 주면 직접세가 되는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직접세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간접적으로 마트 사장한테 세금까지 같이 납부하는 거야. 그다가 간접적으로 마트 사장한테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접세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는 다 직접세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부가가치세는 내가 마트 사장한테 부가세까지 같이 납부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걸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며 소득세는 뭐라고 그랬죠? 다 직접세. 법인세도 직접세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요거 얘기한 거고 바로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거의 다 물건에 대한 세금이야. 그래서 물세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소득세는 인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람한테 너 500만 원 벌어? 너 800만 원 벌어? 법만큼 세금을 매기는 게 소득세입니다.
사람한테 매긴다 해서 인세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법인은 법인만 매기는 거죠. 개인한테는 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법인세에서는 뭘 갖다 내는 거냐? 여러분들 보시면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요거 했을 때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적용 등록에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법인세는요, 요 법인세 비용을 내는 거야. 개인 사업자는요, 소득세 비용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법카가 없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돼? 법인카드가 없는 사람은 법인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법인만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개인은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자, 그래서 간접세다. 그 납세무자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담세자는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를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일반 소비세, 소비 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재화나 용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채물은 보이는 거잖아요. 무채물은요, 전기, 가스, 영업권, 특허권, 무형자산도 다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것까지 다 포함한 재화라는 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셔서 페이지 수는 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재산적 가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재화의 개념.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채물과 모든 무채물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재화가 되려면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는 부가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여기 나와 있죠? 특허권, 산업재, 영업권이 무형자산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쭉 넘겨서 용역의 공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용역이란 용역의 공급부터 볼게요. 계약상의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영물을 제공하거나 재화나 시설물 등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역할이죠.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즉 재화는 물건이나 권리 등에 대한 비하나요. 용역은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용역은 다음에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영무 및 그 밖의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잠깐 볼까요? 내가 내 건물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내 건물이라고 보자. 그러면 내 건물에 우리 지금 청소를 해야 돼. 청소 요원을 우리가 말을 받은 거지? 요 건물에 내 종업원으로 불러왔어. 종업원을 채용했어. 청소원을. 그러면 소득세야. 내가 직접 청소원에게 돈을 줘야 돼. 월급을 줘야 돼. 그거는 소득세입니다. 하지만 나는 청소원을 내가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하냐? 업체를 통해서 A 업체, B 업체 있어. 청소 업체들이 있어. 그 업체에다가 내가 전화해서 우리 한 달에 닦아주는데 얼마씩이야? 그럼 그 사람을 그 회사를 내가 채용하는 거야. 회사하고 계약하면 나는 청소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용역 그 사원한테 거기 사원에 거기 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부가가치세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업체 통해서 내가 청소하는 것은 이건 부가가치세예요. 내가 직접 내 빌딩 대표이사가 직접 내 청소원을 채택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 주는 건 소득세입니다. 부가세 소득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야. 그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야. 그쪽에서는. 이해가십니까? 나한테 청소업체가 나한테 지금 청소원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청소원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 업체에서 보내는 게 그 사람이 용역의 공급이죠. 이해갔습니까? 나한테 보내는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청소 서비스 제공. 알겠습니까? 교육 강사들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뭐 건물 청소, 사물 청소 등의 같은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이해갔습니까? 학원, 온라인 세미나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는 나를 채용해서 뭡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나한테는 소득세야. 왜냐면 나는 여기 뭡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근무를 안 해도 월급을 받아요. 저는 1명이든 20명이든 월급이 똑같아. 나하고 상관없어. 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 월급은 받고도 좋겠어. 저녁반하고 이제 주말반은 따로야. 오후반까지는 있던 없던 나는 월급이 똑같아. 웬만하면 쉬려고 노력하는데 학원에서 그렇게 놔도 안 놔도. 안 놔두지 월급을 주는데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고 또 우리 전명선 딱 둘이만 그렇고 송순이하고 나하고 나머지는 다 강사들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마다 인원이 되면 부르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알겠습니까? 뭐 운송 서비스도 운송 서비스 택배, 화물, 운송, 택시 등의 운송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경우.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 택시 같은 거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재화나 용역이라는 말이 자꾸 나올 거예요. 그 말일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야. 재화 용역에는 우리 거래 단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다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요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 구입하는 거 있죠? 예, 자동차 구입할 때는 개별 소비세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알겠죠? 부가세법에서는. 그 다음에 물세, 납세무자의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같은 의료비 같은 걸 인척한 이건 소득세에 해당되는 거고 원천적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우리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야 거의 다. 이해갔습니까? 물건에 대한 세금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죠. 내가 청소업체를 채용했어. 한 달에 500이래. 그럼 나 얼마 주는 거야 내가? 550을 주는 거야. 그 업체한테가. 이해갔습니까? 550을 내가 주면 부가세란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내가 직원들한테 내가 직접 뭡니까? 청소를 직접 채용해서 우리 회사 직원처럼 하면은 뭐가 되겠어? 소득세라고 그랬잖아. 그다음에 어느 업체 A건 B건 어느 업체를 내가 이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주는 거야. 그 부가세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물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거의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가세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겁니다. 부가세 과세 방법은 부가세 과세 방법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화를 수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됐어요? 내가 사람을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아웃소싱, 다시 말해서 직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용직들. 그 다음에 용역의 수입. 적지마 이거. 용역의 수입은 사람을 내가 수입합니까?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과세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론상에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다단계 거래세 봤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다단계 거래세는요.
다단계 거래세 여기에서는요. 재화 용역의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 이해가십니까? 공장에서 도매에서 소매에서 소비자 갈 때마다 다 이익을 붙여서 부가세를 또 붙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간재, 자본재에 구별 없이 구입하는 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소비형입니다. 생산형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또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야. 우리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닙니다.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소득에서 우리가 1977년도 쌍칠년도라고 하죠. 7월 1일부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그때부터 부가세가 단일세율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단일세율로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불허하는 세법이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어떤 정치인에도 이 부가세법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만졌다가 목숨 걸어야 돼 진짜. 그건 못 건드려. 우리 단일세율 10% 우리나라 유럽에서 갖고 온 거야. 옛날에 서독이 있죠. 서독. 지금은 이제 동독과 합쳤기 때문에 독이라고 하지만 옛날 서독에서 저도 이거 우연찮게 대학 교수들한테 들었는데 뭡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장관이 서독에서 유학생활 했답니다. 서독에 유학생활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장관이 된 거야. 무슨 장관이 됐는데 뭡니까? 세금을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서독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단일세율로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인세처럼 소유세처럼 많이 벌면 많이 냈고 적게 벌면 적게 냈잖아. 부가세는 그런 게 아니야. 삼성이건 조그만 기업이건 똑같이 동등하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줘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적용을 시킨 게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법이 소득세처럼 많이 벌면 많이 내고 그랬단 말이야. 매출이 많을수록. 이해가십니까? 그런 쪽은 많이 냈지만 이제 그때서부터는 동일하게 다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10%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출은 세액이 단일세율 10%야. 그렇죠? 외국으로 나가는 건 0%고 당연히. 하지만 매입은요? 없어요. 왜? 10%도 있고 0%도 있고 앞으로 배울 102분의 2, 103분의 3, 104분의 4, 105분의 5, 106분의 6, 108분의 8, 109분의 9, 110분의 10 엄청 많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따로 단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매입이 아니야. 단일세율은 매출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중요한 건 세액이야.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에요. 소득은요, 여러분들 소득은 외국 소득에서 했더니요, 그 사람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줘. 거기다 곱하기 10%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매입이 10%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세가 매입세액을 따로따로 해줘 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잠깐만 여기야. 친구 여기 들어와. 도중에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소득은 거래공제법이에요. 거기는 불공도 없어. 이해가십니까? 그냥 매출에서 매입액을 빼줘. 그리고 매입도 그냥 다 10%야, 그쪽은. 곱하기 10% 해주니까 똑같이 나오잖아. 이건 매입세액이 달라 우리는요. 그래서 세액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면세제도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역진성 완화.
요거는 제일 중요한 부가세법에는 역진성 완화. 요거 여러분들 면세제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면세제도. 그리고 만약 영세가 있어. 영세나 면세나 다 0%죠. 영세는 요건 수출 촉진이야.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세금을 그 나라 가서 세금을 또 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 세금을 또 거두면 이중과세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보낼 때 수출을 나갈 때는 다 0%야.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죠. 미국 가면 미국 가서 관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 전쟁이라고 하잖아. 트럼프가. 그래서 철강회사 우리나라에다가 25%를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철강이 거의 뭐 거저먹기예요. 1%, 10% 정도가 원가고 나머지 90%가 이익이에요. 철강이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철강회사가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역진성 완화라고 하는 것은 면세제도에만 해결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수출은 영세, 완전한 영세지만 요거는 역진성 완화입니다. 요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드릴 텐데 요건 역진성 완화다. 면세제도는 역진성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면세제도입니다. 요 역진성 완화는 뭐냐면 국가에서 우리가 단독주택 있죠. 주택에 아파트, 오피스텔 말고 오피스텔은 당연히 과세예요. 세금 내잖아요. 그렇죠. 월세에다가 만약 50만 원에다가 55만 원 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단독주택은 월세가 뭐예요? 면세예요. 왜냐? 이게 역진성 완화야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는 단독주택 집주인한테 세금을 매기고 싶어. 근데 월세를 누가 내? 세입자가 낸단 말이야. 한 달이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 세입자한테는 그럼 세입자 국가에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월세도 과세 납부해라. 그러면 세입자만이 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 단계 거쳐서 그래 알았다. 그 주택 주인한테 면세를 정하는 거야. 그 단독주택의 월세는 면세입니다. 그 단독주택이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다세대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빌라 무슨 이런 거 말고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그리고 뭐 오피스텔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부동산 업자 하면서 임대사업자 말씀들 있죠?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는 다 과세사업자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기고 싶지만 세입자가 월세를 내기 때문에 한 단계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역진성 완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단독주택만.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납세지는요, 사업장 소재지를 얘기한다. 이해갔습니까? 그 부가가치세는요, 여기 보세요. 나는 인천에 살아. 근데 내가 사업장이 강남에 있어. 그럼 부가세는 어디서 내는 거야? 강남 세무서 내는 거야. 소득세는 어디서 내는 거야? 인천 세무서. 소득세는 내 사는 쪽에다 돈을 내는 거고 부가세는 내 사업장 그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소비지급 지급 과세원칙. 이걸 또 반대말로 생산지급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지급 과세원칙입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국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내국산과 동일하게 세관정에 과세하도록 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소비지급 과세 원칙, 수출하는 재화는요 0%에서 수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이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을 혜택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0%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여기 볼게요. 내가 뭘 만들 때 과세를 매입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수출했어. 수출할 때 0%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납부할 세액이잖아. 나는 매입할 때 매입의 과세로 세액 공제 받았어. 그렇죠? 근데 이것을 0%로 매출했어. 그럼 매출세액은 제로야. 매입세액은 뭐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 환급 받죠? 환급 받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수출만 하는 사람들은요 100% 환급 받습니다. 이해갔습니까? 100% 환급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수출업자에게 매입세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0%를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수입하는 제한은요 세관장의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수입하는 제한에서는요 세관장이 매겨요. 외국 사람들은요 세금 계산서를 몰라요. 계산서를 몰라요. 우리나라 세법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런 거죠. 내가 밍크코트를 5천만 원 주고 샀어. 수입했어. 5천만 원 들어왔죠. 그럼 어디서 걸려? 세관장에서 들어와. 그럼 세관장이 자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찾으러 오십시오. 그럼 가면은
거기에 대한 10%의 세금을 냅니다. 부가세 내죠? 또 뭐 냅니까? 관세 내고 또 뭐 냅니까? 통관료 냅니다. 그럼 마약은 몇 프로가 있어? 100%예요. 압수. 마약이 통과되겠습니까? 그게 100%란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나는 로또 복권 맞는 것보다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세관에 있는 창고를 터는 게 내 목표예요. 그게 내 목표야. 로또 복권 저리가 나요. 거기에는 수만 가지의 뭐가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압수된 것들. 됐어요? 가짜도 괜찮아. 그것도 요즘에 많이 팔린대. 가짜도 괜찮아. 돈만 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그 수입제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놔요. 수입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할 때 부가세 대급금만 뭉개졌었죠? 10%가 뭉개졌었죠? 왜? 벌써 5천만 원을 외국에서 돈을 내가 줬단 말이야. 그럼 끝난 거야. 세관장이 나한테 10%를 매겨요. 세관장이 나한테 세금계산을 교부하는 거예요. 교부라는 건 뭐야? 주고받는 거야? 그럼 발행은 매출자가 얘기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는 매입이고, 발행은 매출이고, 교부는 매출과 매입을 다 쓰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까 얘기했죠? 외국이라고. 그렇죠? 그 유럽 쪽, 독일은 다 그렇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그냥 빼줘. 그리고 깔끔하게 세율 10%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 매입세액이 뜻이 좀 있어요. 나중에 달리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가세 특징을 잘 알아놓고, 그래서 요게 포인트야. 요거 항상, 자, 여기 뭡니까? 여기 일반 소비세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는 개별 소비세가 아니다. 부가세 특징에 개별 소비세 딱 나타난단 말이야.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일반 소비세고, 그 다음에 생산형이 아니고 소비형이고, 그 다음에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세액공제법이고,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다. 생산지급 과세원칙이 아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게 포인트 제일 많이 빗대놓고 가는 거예요. 생산형, 생산지급, 뭐 거래공제법, 이렇게 개별 서비스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에서 얘기할 때 요것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됐다.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는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렇죠?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수입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여러분들 해당사가 하지 마십시오.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해갔어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나 토지의 공급은 부가세에서 면세 대상이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는 있지만 이거는 면세다. 대한민국의 땅은 이건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는 무조건 다 면세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다 무조건 면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는 납세의무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요거 들어가겠습니다.